그날 밤, 내 친구의 남편이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커튼 사이로 들어온 희미한 불빛 아래 나는 내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는 걸 느꼈죠. 평생 착하게, 조용하게 살았어요. 남편의 외면도, 친구의 도발도 그냥 세월 탓이라 넘겼죠. 그런데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살아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죄책감일까요? 해방감일까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다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은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일의 시작을 이제야 고백하려 합니다. 그날 밤, 내 친구의 남편이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엔 들리지 않는 척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제 이름을 불렀죠. 정자 씨,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말, 그날 처음 실감했어요. 방 안은 너무 조용했고,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온 조명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고, 남편은 옆에서 침묵하고 있었죠. 그리고 맞은편 침대에 앉아 있던 사람은 내 친구의 남편 박도진 씨였어요. 당신이 왜 제 이름을 불러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입안이 바싹 마르는 걸 느꼈어요. 그러나 도진 씨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기만 했죠. 그 눈빛엔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오히려 뭐랄까 수줍은 고백처럼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다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그날로부터 며칠이 지났어요. 하지만 그 밤의 잔상은 쉽게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고 그렇게 살았다고 믿었죠. 남편과는 긴 대화 없이도 서로를 아는 척하며 살았고 친구들과는 밍숭맹숭한 얘기로 시간을 때웠습니다. 그런데 선혜가 그 말을 꺼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마주보게 되었어요. 정자야, 우리 이제 우리를 위해 살아보자. 나랑 같이 그거 해볼래?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아니, 농담이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선혜의 눈빛은 그 어떤 때보다 진지했죠.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함께 해온 친구예요. 50년을 알고 지냈고 서로의 비밀도 실수도 다 품어주며 살아왔죠. 그 선혜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울렁거렸습니다. 그거라니 무슨 말이야. 우리 남편들이랑 같이 같은 공간에서 서로 바꾸는 거 말고 그냥 있는 거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말을 단칼에 자르지 못했어요. 오히려 멍하니 앉아서 그 제안을 곱씹고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제 마음속 어딘가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그 말 한마디에 깨어난 것 같았어요. 부끄럽지만 그게 뭔지 알아요. 외로움이었어요. 제 남편 영우 씨는 원래 말이 적은 사람이에요. 표현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죠. 같이 밥을 먹어도 늘 조용했고 생일날에도 전화기만 들여다봤어요. 결혼 초엔 그저 무뚝뚝한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세월이 쌓이면서 그건 무관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선혜 부부의 별장으로 향하던 날, 차 안은 꽤 조용했어요. 남편은 운전대를 꼭 잡고 있었고 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자기, 정말 괜찮겠어? 당신이 하자고 했잖아. 나는 그냥 같이 가는 거지. 그 말은 하고 싶다도 아니고 싫다도 아니었어요. 무기력하게 던지는 말투,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린 부부지만 그냥 같이 늙어가는 이웃 같았어요. 별장은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정갈한 가구, 나무향 나는 침구, 벽난로 옆 테이블엔 와인과 과일이 놓여 있었어요. 선혜는 늘 이렇게 세심했죠. 어서 와. 긴장했지. 이거 마셔. 몸 풀릴 거야. 와인 한 잔에 얼굴이 달아오르더라고요. 선혜네 남편도 조금씩 말수가 늘었고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시던 중 선혜가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올라갈까? 준비된 방 있어. 침대 2개. 다 큰 거야. 모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우린 2층으로 올라갔어요. 커다란 방에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 별이 보였죠. 은은한 조명이 켜졌고 방 안엔 향초 냄새가 퍼졌어요. 남편이 샤워를 먼저 했고 그 사이 저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뒤 문이 열리며 선혜와 도진 씨가 들어왔어요. 그들의 눈빛에서도 떨림이 느껴졌죠. 그리고 그 순간 도진 씨가 제게 시선을 맞추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정자 씨, 오늘 밤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말이 심장을 치는 듯 했어요. 남편도, 선혜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어쩌면 모두 알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죠. 그날 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정자야, 진짜 괜찮겠어. 아직 늦지 않았어. 선혜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늘 저보다 한 발 앞서 있었죠.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먼저 경험하고 먼저 태연해지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그녀의 눈빛엔 묘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설렘인지, 불안인지, 아마 둘 다였겠죠. 별장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샤워를 마치고 나왔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조용한 집 안, 냉장고 소리만이 또각또각 들렸어요. 여보, 자긴 어땠어? 그 질문을 꺼내는데 30분은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은 뜻밖에도 짧게, 담담하게 대답했죠. 괜찮았어. 이상하게 나쁘지 않았어. 그 말이 더 이상하게 들렸어요. 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아직도 손끝이 떨리고 얼굴이 화끈거렸는데 혹시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 들어? 너는? 질문에 질문으로 돌려받은 순간 저는 마음이 헷갈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저도 다시 해보고 싶었어요. 단지 그 밤이 자극적이어서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죠. 남편과 함께한 그날의 온기, 오랜만에 느껴본 눈빛과 손길이 저를 흔들었어요. 다음 날 선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 생각해봤는데 한 번 더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정말? 나 사실 그 말 기다리고 있었어. 선혜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마치 어릴 적 장난을 짜던 친구처럼 들떴죠. 그런데 그녀는 그 뒤에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이번엔 좀 더 편안하게, 조명도 밝게 해볼까? 우리끼리잖아. 어색해할 필요 없어. 그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더 밝게? 더 편안하게.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동시에 내 안에 있던 알 수 없는 감정이 또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저녁을 먹다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자기, 다음에 또 만나자는 얘기 나왔는데 어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오히려 요즘 당신 표정이 달라졌어. 저는 그 말에 놀랐어요. 나도 몰랐던 나의 변화를 남편이 먼저 느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며칠 뒤 선혜가 집에 놀러 왔어요.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조심스럽고도 솔직한 대화를 나눴죠. 정자야, 우리 이걸 계속하게 된다면 규칙을 하나 만들자. 규칙? 서로 배우자는 바꾸지 않기. 그리고 이 일은 절대 우리 네 명만 아는 비밀로. 그녀의 제안은 예상 밖으로 이성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더 현실적으로 만들었죠. 좋아. 나도 그게 좋겠어. 우리가 무슨 수합 부부도 아니고 그냥 각자 부부 사이에만 있는 거니까. 웃으며 말했지만 제 안에는 이상한 떨림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아마 그 떨림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깨어나는 소리였을 겁니다. 다음 모임 날짜는 2주 뒤로 정해졌어요. 그 사이 저는 매일매일 스스로를 들여다보았어요. 거울 앞에 서서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죠. 정자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니? 하지만 그 생각은 곧바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 이 나이에라도 한 번쯤은 살아봐야 하지 않겠어.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게 사는 건 아니잖아. 결국 제 안에서 어떤 결심이 또렷이 굳어졌습니다. 저 윤정자, 한 번뿐인 인생의 작은 파장을 일으켜보기로 했어요. 누군가는 이해 못하겠죠. 하지만 이건 제 인생의 아주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렇게 저는 다시 그 별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궁금함을 안고서요. 여보, 우리 다음 주엔 뭐 입고 갈까? 내가 이런 말을 남편에게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더 놀라운 건 남편이 그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다는 거예요. 뭐 편한 옷이면 되지. 너무 꾸미면 더 어색할지도 몰라. 웃었어요. 서로를 보며 웃는 게 얼마만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아마 그 자체가 낯설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는 작은 긴장과 설렘 속에서 매일을 보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문득문득 생각이 났어요. 다가올 그 밤, 또 다른 만남, 그리고 우리가 마주할 감정들에 대해요.
선혜는 또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정자야, 내가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이번엔 살짝 드레스 코드 정해볼까? 무슨 드레스 코드? 그냥 은근히 어울리게. 얇은 셔츠나 슬립 같은 거. 어색하지 않게 분위기만. 저는 대답 대신 웃기만 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옷장을 열어보았어요. 그리고 오래전 여행 가기 전 입었던 얇은 실크 셔츠를 꺼내 손끝으로 쓰다듬었죠. 부끄러움보단 묘한 기분이 먼저 들었어요. 나를 꾸미고 싶은 기분, 오랜만이었어요. 며칠 후 남편과 마트에 갔어요. 장을 보면서도 우린 마치 오랜 연인처럼 행동했죠. 서로 좋아하는 간식을 하나씩 바구니에 담고 와인 코너에서 어떤 게 좋을지 고민하고 주변 사람들이 보면 우릴 그냥 다정한 노부부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우리만 아는 비밀이 있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이번엔 내가 안주 좀 준비해볼까? 예전에 자주 해주던 그 마늘 새우 구이 어때? 그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이 나를 위해 뭔가 해주겠다고 말한 게 그 한마디에 그 요리에 담긴 시간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어요. 우린 다시 우리를 돌아보고 있었어요. 드디어 약속한 주가 다가왔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실크 셔츠를 다시 꺼내 입어보고 머리를 묶어보기도 하고 살짝 풀어보기도 했죠. 거울 속 제 모습은 어색했지만 동시에 생기 있어 보였어요. 그 순간 방문이 열렸고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는 제가 입은 셔츠를 보고 살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자야, 예쁘다.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우리 진짜 괜찮은 거겠지? 괜찮아. 적어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정말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여. 그 말이 힘이 되었어요. 이 선택이 옳고 그름을 떠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시간이라는 걸 깨닫게 해줬죠. 출발 당일 트렁크에 와인과 준비한 음식, 그리고 두 사람의 기대와 약간의 불안을 함께 담아 넣었어요. 차 안은 조용했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도착 시간이 가까워지자 선혜에게 문자가 왔어요. 별장 도착하면 바로 2층 방으로 와. 세팅 다 해놨어. 이번엔 조명도 달리했어. 기대해. 방문을 열자마자 향초 냄새와 함께 아늑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이전보다 더 부드러운 분위기였고 커튼은 반쯤 쳐져 있었어요. 침대 위엔 새하얀 시트가 깔려 있었고 옆 테이블엔 샴페인과 잔 4개가 준비되어 있었죠. 잠시 후 선혜 부부가 도착했고 4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엔 지난번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가벼운 농담도 오갔고 서로 눈빛도 자주 마주쳤죠. 도진 씨는 여전히 점잖은 말투로 모두를 배려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깊었어요.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시선, 그리고 그 시선에 흔들리는 제 마음. 그날 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어요. 다시 같은 방, 같은 침대 2개.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죠. 더 짙어진 공기, 더 깊어진 침묵,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은근한 의식. 나는 준비해 온 셔츠를 갈아입고 거울 앞에 앉았어요. 손으로 머리를 정리하고 입술에 살짝 립밤을 발랐어요. 그 순간 문이 노크도 없이 살짝 열렸고 도진 씨의 얼굴이 문틈으로 보였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정자 씨 먼저 준비하셨나요? 그 말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가슴 속에서 조용히 대답이 흘러나왔어요. 네, 준비됐어요. 아마 이번엔 진짜로. 자기, 무슨 생각해?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는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죠. 그냥 좀 이상한 기분이야.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말이 왠지 제 가슴을 톡 건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만남, 이 경험이 단순한 자극만은 아니라는 걸 점점 느끼고 있었죠. 그날 밤의 공기는 지난번보다 한층 더 짙었어요. 불 꺼진 방 안, 창문을 반쯤 열어놓으니 선선한 바람이 흘러들고 침대 시트 위로 달빛이 스며들었죠. 우리는 4명이 각자의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이젠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졌고 어느 순간부턴가 말도 없이 움직이게 되었어요. 경계는 더 옅어졌고 감정은 더 농밀해졌죠. 그런데 그날 밤엔 뭔가 달랐어요. 딱 하나, 작지만 결정적인 이상함.
도진 씨였어요. 그는 이번엔 제 남편보다도 제게 말을 더 많이 걸었고 눈빛도 자주 마주쳤어요. 우연이겠거니 넘기려 했지만 그의 손끝이 제 팔에 스쳤을 때 저는 직감했죠. 정자 씨, 오늘 향수 바꾸셨어요? 아주 부드럽고 좋네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은 복잡했어요. 단순한 예의일까요? 아니면 다른 신호였을까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남편의 시선을 느꼈어요.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도진 씨와 저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죠. 어색하네, 오늘은. 남편이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그 말에 방 안의 분위기가 잠시 얼어붙은 듯 했죠. 선혜도 제 표정을 읽고 있었는지 잔을 들며 가볍게 웃었어요. 뭐 어때 우리끼리인데. 분위기만 깨지 말자. 선혜의 말에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뭔가가 어긋나기 시작했음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날 새벽 모두가 잠든 후 저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그런데 복도 끝에서 도진 씨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자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놀랐어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별장 거실 한쪽으로 향했죠. 달빛이 흘러드는 창가. 도진 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요즘 자꾸 정자 씨 생각을 해요. 이상하게 자꾸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무리 은밀한 관계라지만 그건 룰을 어기는 고백이었죠. 도진 씨, 우린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건 선 넘는 거예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곤 나지막히 말했죠. 알아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그냥 그날 이후로 정자 씨가 자꾸 떠올라서 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으로 돌아오는 길,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마주한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그는 침대 옆에 앉아 불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나를 기다렸던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 들은 걸까요? 어디 갔다 왔어? 그냥 화장실 좀.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엔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는 체념 같은 것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이 만남이 단순한 체험이 아니게 되었구나. 익숙함 속에 끼어든 불순한 감정, 그리고 깨지기 시작한 룰. 다음 만남이 계속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감정이 전부를 망가뜨릴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당신,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이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더구나 그 대상이 선혜일 줄은 상상도 못했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마트 앞에서 선혜를 봤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길가에 서 있었는데 제 쪽을 보자마자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낯설고 이상했어요. 정자야, 어머, 여기서 다 만나네. 그녀는 평소와 똑같은 말투로 웃으며 다가왔지만 저는 그 미소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심장이 묘하게 뛰었고 무언가 내 안에서 고개를 들고 올라오는 기분이었죠. 방금 누구랑 통화했어? 그냥 뭐 약속 좀 잡느라고. 왜? 거짓말이었어요. 그녀의 눈이 흔들리는 걸 분명히 봤어요. 그날 밤 저는 도저히 마음을 놓을 수 없어 선혜의 SNS를 뒤졌습니다. 별로 올리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태그된 사진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지난주 금요일 샵한 강뷰 레스토랑 샤보렌마니 데이트. 사진 속 와인잔 2개, 그리고 그 테이블 건너편에 희미하게 잡힌 남자의 셔츠 소매. 익숙했어요. 너무 익숙했어요. 남편 영우 씨가 입는 셔츠와 똑같았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혹시나 하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그날 나 몰래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룰을 깬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건 배신이었어요. 그 밤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열었어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문자 하나를 찾았죠. 선혜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엔 좀 더 오래 같이 있고 싶다. 손이 떨렸어요. 배신감, 모멸감, 분노, 슬픔 온갖 감정이 복잡하게 얽혔어요. 그 순간 남편이 욕실에서 나왔어요. 얼굴에 수건을 대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며 저는 터질 듯한 감정을 간신히 눌렀어요. 당신, 선혜랑 무슨 사이야? 그는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하지만 이내 눈을 피하며 말했죠. 그냥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했어. 정자 너랑 이런 거 계속해도 되는 건가? 고민되기도 하고. 그래서 선혜랑 얘기한 거야. 한강뷰 레스토랑에서 와인이랑 데이트 사진 남기면서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고개를 숙였어요. 침묵은 때로 고백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되죠. 우리가 정한 거 뭐였는지 기억 안 나? 서로 바꾸지 않기. 감정 생기지 않기. 우리끼리만 알고 우리끼리만 지키는 거. 그걸 당신이 먼저 깼어. 남편은 결국 입을 열었어요. 정자야. 난 그냥 오랜만에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느낌이 좋았어. 당신도 변했잖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더 생기를 느끼는 것 같고. 우리 둘 다 그랬던 거 아니야? 그 말에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나 역시 도진 씨의 시선에 흔들렸고 그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뛰었던 걸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걸로 배신이 정당화되진 않았어요. 나는 최소한의 선은 지키고 있었어요. 감정선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선혜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끝내 끊었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만남을 앞둔 날 아침 선혜에게 문자가 왔어요. 선혜 정자야, 우리 이번에 따로 얘기 좀 하자. 나도 할 말이 있어. 그 메시지를 보며 나는 생각했어요. 이제 모든 게 달라졌다는 걸. 이건 단순한 체험도 부부 재활도 아니에요. 이건 감정이 얽히고 욕망이 흔들리고 진심이 시험대에 오르는 그런 이야기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결심했어요. 이제부터 이 판의 주도권은 내가 쥐겠다고. 미안해. 이럴 생각 아니었어. 선혜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우리는 별장 근처 작은 카페 구석에 마주 앉아 있었죠. 그녀의 손끝은 커피잔을 자꾸만 만지작거렸고 저는 차마 뜨거운 걸 식히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그날 영호 오빠가 먼저 연락했어. 나도 놀랐고 근데 솔직히 나도 외로웠던 것 같아. 그녀의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는 됐어요.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어요. 50년 친구였고 그런 그녀가 제 남편을 아무리 서로 허락된 판이었다 해도 그건 아니었죠. 왜 말 안 했어? 나한테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그날 밤 그렇게 잠 못 자진 않았을 거야. 선혜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겁났어. 내가 나랑 끊을까봐. 정자야, 너 없으면 나 진짜 아무도 없어. 우리 이러고 사는 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 그치? 그 순간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나도 그랬으니까요. 외로웠고 메말랐고 그래서 선혜의 제안이 처음엔 이상했지만 결국 받아들였던 거잖아요. 그날 밤 별장에서 다시 4명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전과 달랐어요. 불편한 침묵, 억지 웃음, 어색한 손짓. 그리고 도진 씨. 그는 처음으로 제 옆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혜 옆에 앉았죠. 그 모습에 왜인지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도 모르게 손을 움켜쥐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했고 대화에도 거의 끼지 않았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 모임은 더 이상 예전 그 시간이 아니라는 걸. 그날 밤, 방 안에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이불을 덮고 누운 채 저는 눈만 껌뻑였죠. 남편은 등을 돌리고 누웠고 제 쪽으로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도진 씨가 들어왔어요. 정자 씨, 괜찮으세요? 저는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냥 좀 불편해요. 그는 문을 닫지도 않은 채 방 한쪽에 서서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처음엔 그냥 어색한 감정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조금 혼란스러워요. 그날 이후로 당신이 자꾸 떠올라요. 그냥 그렇게 넘기기엔. 그만하세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다 망치고 싶지 않아요. 이 판 누가 먼저 선 넘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도진 씨는 멈칫했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나갔죠. 혼자 남은 방 안,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그 숨에 눈물이 섞여 있었죠. 다음 날 아침 4명이 모인 식탁 위엔 침묵만이 흘렀어요. 전엔 웃음도, 간식도, 농담도 있었는데 이제는 다 사라졌어요. 선혜가 말했어요. 정자야, 우리 잠깐 멈출까? 한 달이든 2달이든.
그냥 각자 생각 좀 하고 다시 얘기하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전 그때 알았어요. 이건 멈춤이 아니라 끝이라는 걸. 남편과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문을 열기 전 말했어요. 정자야, 미안해. 너한텐 늘 미안한 마음뿐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제 안엔 무언가가 텅 비어버렸어요. 아니, 어쩌면 지금껏 그랬는데 제가 애써 채우려 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울고 싶은데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 인생 두 번째 겨울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 말이 내 안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그토록 복잡하고 지저분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 내가 원했던 건 아주 단순한 거였죠. 누군가에게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고 싶고,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여자라는 걸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날은 예상보다 따뜻한 오후였어요. 선혜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고 우리는 마주 앉았죠. 그녀는 초췌해 보였고 저 역시 말수가 줄어든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우린 서로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봐. 선혜가 먼저 말했어요. 그 말이 참 서글프게 들렸죠. 아니, 우린 그냥 너무 오래 참고 살았던 거야. 그래서 이 사소한 흔들림에도 마음이 무너졌던 거고,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흔들림이 결코 사소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건 심장을 움켜쥐는 외로움이었고, 늦게 피어난 사랑이었고, 한 번 건드리면 다시 감출 수 없는 갈망이었죠. 며칠 후 도진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자 씨, 잠깐만 얼굴 볼 수 있을까요? 정말 마지막으로 인사만이라도. 거절하고 싶었지만 마음은 벌써 그를 향하고 있었어요. 작은 찻집, 우리가 처음으로 서로를 의식하게 됐던 그 장소. 도진 씨는 여전히 정갈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눈빛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정자 씨, 그냥 인사하려고요. 저 이사 가요. 지방 쪽으로요. 아예 떠나보려고요. 그래요. 잘하셨어요. 그게 맞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말이 나오면서도 목이 타는 듯 아팠어요. 그는 조용히 제 앞에 편지를 한 장 꺼내놓았어요. 읽고 안 버리셨으면 해요. 그냥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걸. 저는 아무 말 없이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그 손길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기에 더 떨렸어요. 그날 밤 편지를 펼쳐 읽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그런데 정자 씨의 눈빛, 말투, 혼자서도 꿋꿋이 견디는 모습이 자꾸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이 사치라면 전 평생 그런 사치 한 번쯤은 누려도 되는 나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어요. 그 감정이 사랑인지 위로인지 아니면 미련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제 가슴을 울렸어요. 며칠 후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정자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질문 앞에서 나는 긴 침묵 끝에 대답했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해? 그는 고개를 떨구었고 아주 조용히 대답했어요. 솔직히 모르겠어. 그냥 너랑 있는 게 익숙해. 익숙함이 사랑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대답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편해지기도 했어요. 우리는 진심을 말했고 그것만으로도 조금 가벼워졌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덜 추웠어요. 거리의 가로등 불빛 아래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그래, 이렇게라도 살아 있어야지. 누구 탓도 말고 누구 기대도 말고 나로 살아야지.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이름 하나. 정자야, 이젠 너한테 솔직해져야 해. 그렇게 저는 마지막 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눈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다음 계절을 위한 페이지를 넘기기로요. 이젠 진짜 나를 위해 살아보려 해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땐 이미 저는 울고 있었어요. 남편 앞에서 그렇게 속 시원하게 운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마 결혼하고 처음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식탁 위엔 국도 식기도 없었고 대신 찬물이 담긴 컵 2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그동안 당신이 뭘 참고 있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제 손을 잡아주었죠.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손이었어요.
그 손엔 사랑보다 미안함이 많았고 저는 그 미안함조차 고마웠어요. 며칠 뒤 저는 선혜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몇 줄 안 되는 짧은 편지였죠. 선혜야, 우리 이제 다시는 그날들로 돌아가지 말자. 그 모든 감정, 그 모든 시간 다 우리 안에 묻고 그냥 웃으며 살자. 너도 나도 이제 제자리를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아. 사랑했고 미워했고 그래도 고마웠어.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그 편지를 붙이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그림을 배우고 혼자서 카페도 다니고 미용실에 가서 오랜만에 머리도 했죠. 거울 속 제 모습이 그렇게 낯설고 또 사랑스럽게 느껴졌던 적이 없었어요. 남편과는 여전히 조용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려 노력해요. 말하지 않아도 알 거란 착각 대신 조심스레 묻고 솔직히 대답하는 걸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을 건넵니다. 정자야, 오늘도 잘 살아보자. 남이 뭐라 하든 이건 너의 인생이니까. 혹시라도 도진 씨가 먼 도시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다면 그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우리는 잠시 진심이었지만 이제는 각자의 계절을 살아야 해요.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로만 불리고 싶지 않아요. 이제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윤정자, 올해 62, 다시 피어나기 시작한 여자.